안녕하세요. 출근길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9일 기사화된 배달라이드의 배달 중 교통사고가 산재 처리되지 못한 그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쟁점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면 부업 배달라이더인 배민 커넥터로 일하던 박 씨는 지난 1월 배달 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갈비뼈 3개에 금이 가고 왼쪽 신장이 파열되는 등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병원비만 1,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상황으로 향후 일하지 못한 일실 손해까지 포함하면 수천만원에 이르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 처리가 된다면 병원비에 대한 문제나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 지급 등을 통해서 생계 보전은 될 수 있지만 당시 재해자는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호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배민 커넥터와 같은 노동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서 산재보험법상 보호하기 위해서 변형된 형태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다만 특수형태 근로자로서 산재보상의 보호 범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첫 번째, 주로 하나의 사업의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그 종속성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3자인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자적 성격이 전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 2008년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특수형태 근로자분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수형태 근로자의 개념으로 산재사고 시 산재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당사자인 배민 커넥터의 경우에는 전속성이라고 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산재 불승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은 통보하고 있습니다. 2017년 발표한 노동보고시 내용에 의하면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에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산재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전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속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군데 소속이 아닌 하나의 업체에 전속적으로 소속되어서 그 업체의 배송 등 업무를 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두 군데, 세 군데 업체에 등록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주된 등록업체에 취득하는 그 소득액이 최소한 월 116만 4천 원 이상이고, 그리고 종사하고 있는 그 시간은 월 97시간 이상을 종사할 때 주된 업체에 등록된 전속성을 인정해서 특수형태 근로자로 산재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고 발생한 배민 커넥터의 경우에는 평소 두 군데에서 일감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속성은 인정되지 않고, 그래서 주된 등록업체인 배민에서 월 소득과 종사시간이 전속성의 그 판단 기준인 월 116만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문제점으로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배민 측에 매월 7,600원의 근로자 부담분을 이번 사건 사고자는 납부해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해자는 배민 커넥터 운영사를 주된 소속으로 해서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매달 산재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매월 7,600원을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료는 납부해 왔는데 두 군데 이상 소속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전속성 조건, 다시 말해서 주된 등록업체에서 취득하는 소득액이 월 116만 4천 원 이상, 그리고 종사시간은 월 97시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그 내용을 내세워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제도적인 흠결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달 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의 중복 소송은 사실상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공개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인권 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대리운전 종사자는 8만 명에서 11만 명 정도인데 이 중 하나의 대리운전 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서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은 단 9명 뿐이었다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복수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수형태 근로자의 전속성 기준을 한계의 소속을 전제로 그 제도를 구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동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 공론에 불과한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규정의 폐지를 논의하고 있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드의 특성을 반영해서 배달 라이드를 자영업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특수형태 근로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확인됩니다. 현재 배달라이드의 노동조합은 현재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배달라이드의 근로자적 성격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달노동자 그리고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근로자적 지위가 조금은 더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부 노동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